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검찰, 경찰, 안기부는 합심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합니다. 청와대는 어제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의 몸집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의 기능을 확대한 개편안이었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고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검찰, 경찰, 안기부는 합심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독재 시대가 끝나고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이재용 차장. 예. 원래 이 언론 브리핑 일요일 날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일요일 날 발표를 했고 거기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까지 언급을 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청와대 자체가 일요일 발표하는 건 거의 인사 발표에는 제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책 자체를 발표한다? 그냥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참모 조직이죠. 실제 정책은 어쨌든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게 맞는 건데 이건 뭐 하나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권력기관 개편에 대해서 청와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거죠. 네. 이렇게 조국 수석이 직접 나와서 박종철을 여러 차례 했는데 물론 박종철 그 열사와도 개인적 인연도 있습니다. 조국 교수가 네. 부산 해관고 고등학교 선배죠. 네. 선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박종철 얘기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지금 청와대의 이기는 결국 권력기관 개편을 통해서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겁니다. 네. 제가 2년 차에 이 정도의 브리핑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2년 차에 바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네. 거의 이 정도 급으로 지금 이 정부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 정부가 무엇에 승부를 걸 것인지를 명확히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율을 언급한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하고 있던데요. 결국 지금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네. 상회를 하고 있고 또 민주당 지지율은 한 50%, 또 공수처 설치라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지율 높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은 이 초반 상황에서 이러한 이른바 개혁과제를 강하게 몰아치지 않으면 나중 되면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 국민들의 마음이 이러한 권력구조 개편 부분에서 일정하게 지금 정부 정책에 호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맥락을 같이 담아서 조국 수석이 발표를 했는데 저는 글쎄 민정수석이 이러한 권력기관의 구체적인 어떤 개편 문제를 발표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어쨌든 청와대의 주도,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는 일이 많아지고 있지만 1년 정권 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건 조금 좀 부처 쪽에서 총리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히려 좀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일단 이 개편안의 핵심을 정리해 주시죠. 1차 수사권은 경찰, 2차 수사권은 검찰이 갖는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검경 수사권 분립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대한민국 검찰처럼 그동안에 기소나 수사 모든 것을 독점해왔던 권력기관은 없거든요. 네.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고위공직자에 관한 부분은 새로 신설되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쪽으로 옮기고 또 대공수사는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경찰 쪽으로 보내고요. 네.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를 해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폭행이나 교통사고까지도 다 일일이 검찰이 지시가 없이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1차적 수사권을 일단 경찰로 넘겨주고 네. 마지막에 재판에 넘기는 단계에서 정말 글자 그대로 법적인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단계에서 2차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그다음에 금융이나 어떻게 보면 경제같이 조금 특수한 영역에 있어서는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검찰이 갖고 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일반 수사권 다 가져왔고요.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렇게 되면 검찰, 국정원보다 경찰의 등치가 굉장히 비대해졌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은 청와대가 갖고 있는 건가요? 뭐 나름대로 가지는 것 같은데 좀 네.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이게 왜냐면요, 보세요. 이게 어쨌든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권한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한 모양. 네. 이 권한을 어떤 기관은 가져야 돼요. 한 기관이 가지든 두 기관이 가지든 세 기관이 가지든 그 기관한테 그 힘을 나눠줘야 되는 건데 그 힘을 없앨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수사와 기소는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핵심이 검찰과 국정원의 힘을 뺍니다. 그 검찰과 국정 힘을 빼죠. 그 힘을 누군가는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경찰로 집중된 모양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 경찰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검사는 수나도 적지. 경찰은 수사경찰마다 10만 명이 넘는데 그 비대한 조직에다 이 힘을 줘서 그걸 어떻게 통제하려고 해? 라고 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 수석이라든지는 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경찰을 지금 그 수사를 하는 수사경찰, 그럼 국가수사본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와 치안과 교통을 담당하는 일반경찰, 그 다음에 지방의 일을 담당하는 자치경찰, 이 경찰을 내부의 세 개로 쪼개기 때문에 이 경찰의 힘이 생각보다 비대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어떤 커진 권한을 통제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 권력기관 개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니 해도 인사권입니다. 그렇죠. 검찰이 이 권력의 시녀다 뭐 이렇게 악평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는 한꺼번에 이제까지 그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검찰의 힘을 빼서 경찰한테 갖다 줬을 때 그럼 경찰의 인사권, 경찰청장 인사권 누가 가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인사권의 독립이 없이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뭐 수사처든 뭐 FBI든 CIA든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힘을 몰아주더라도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던 폐해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더 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게 된 검찰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말 칼을 뺏겼다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조국 민정수석의 브리핑이 전해진 경찰 안팎에서는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배제되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승기를 거머쥐었다. 즉 이철성 경찰청장의 승리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수사권 조정이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실망을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우려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바꿔야 될 것은 바꾸고. 자, 소국장님.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명된 직후에 검찰 조직 내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진가가 곧 발휘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글쎄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청와대랑은. 일단 청와대에서는 뭐 검찰의 의견을 굳이 우리가 들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네. 이미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청와대의 개혁안을 수용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굳이 그 하급에 있는 검찰청의 의견을 뭐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검찰 내에서는 이제 문무일 총장에 대해서 뭔가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이 왔을 때 좀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동안에 이제 문 총장도 뭐 이철성 총장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제 포석을 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포석들이 이제 청와대로서는 검찰은 할 얘기가 없어라고 이제 한 칼에 이렇게 자른 듯한 모양새로 지금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무일 총장으로서는 좀 모양을 구긴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검찰이 대응을 할지 그런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반격의 기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구겨진 자존심을 좀 펼 수 있는 그런 본인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자존심이 구겨졌다라고까지 보진 않아요. 아, 2차 그래요? 수사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2차적 수사권을 가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서 기사를 만들어도 이걸 재판에 안 넘겨버리면 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 권한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소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인신 구속에 있어서 지금 조국 고소 어제는 이제 헌법 개정상이라서 본인이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라 아예 답변을 안 하는데 네. 여전히 구속을 할 수 있는 영장 신청권은 헌법상으로도 검찰을 통하지 않으면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대민 업무를 꾸준히 해왔던 곳인데 검찰은 특수조직인데 권력이 많았던 거예요. 대한민국 검찰만큼 권력이 많은 기관이 전 세계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중에 상당 부분을 뺐는데 검찰이 그럼 완전히 허수아비처럼 된다? 그것까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네. 양재 변호사님 분석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검경 수사권 정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소권을 나눌 것이냐, 아니면 영장 청구권을 경찰 줄 것이냐 이 문제였는데 그렇죠. 사실 둘 다 그대로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현재. 그럼 앞으로 달라질 게 굉장히 달라질 여지가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건 전부 다 입법 사항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두가 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검찰로서는 영장 청구권을 놓치면 절대 안 되죠. 반대로 경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려면 영장 청구권 없는 수사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래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없이는 사실상 수사권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영장 청구권이 검찰에 있으면 검찰로부터 지휘를 받게 되는 거죠. 계속. 네.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검경 모두 국정원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굉장히 치열한 조직 간의 어떤 그 내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국회 입법의 문턱이 남아있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차장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